그 등비수열의 활용 중에 원리합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설명을 좀 할 텐데 아마 여러분 시험에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뭐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 가지고 되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텐데 어렵게 나와도 푸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리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부터 해석을 해보자면 원리합계라고 했는데 원금이랑 이자의 합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돈 넣었을 때 원금, 내가 직접 넣는 돈은 원금이고 내가 넣어놓은 돈에 대해서 은행에 이자 붙여주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나한테 그 둘을 합해서 실제 내 통장에 꽂혀있는 전체 돈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방법인데 뭐 공식을 배우기 전에 이자가 붙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이라는 것이 있고 복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 단식 복식할 때 그 단복이거든요. 뭐 탁구나 테니스 이런 거에 보면 단식 있고 복식 있고 이렇잖아요. 하나고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한 겹이란 이야기고요. 얘는 여러 번 겹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만 붙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원금으로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치고 그냥 편의상 이자를 1%라고 치면 단리법은 이자가 한 번 붙는다 이런 뜻인데, 이자가 한 번 붙는다는 건 내가 오랫동안 넣어놓는다고 이자가 한 번 10,000원만 붙고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넣은 돈에 이자가 붙겠죠? 그럼 실제로 내 통장에는 100만 원과 10,000원을 합쳐서 101만 원이 들어있을 거예요. 숫자 그냥 예를 들어보면 다시 원금을 100만 원이라고 치고 이자율을 1%라고 치면 한 번 딱 지나가면 1%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내 통장엔 내가 처음에 넣은 원금 100만 원 들어있고 거기에 이자인 1% 만 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100만 원에 1%는 만 원이니까. 그래서 내 원금, 이자 합쳐서 통장에는 101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요. 한 달 또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단리법의 경우에 요 100만 원 당연히 원래 100만 원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대로 들어있고 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 당연히 통장에 또 꽂힙니다. 한 달 또 지나면. 그리고 지난달에 들어왔던 이자 만 원은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되죠. 그대로 만 원 꽂혀 있는데 이 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다시 붙지 않아요. 이자에는 이자가 다시 붙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금에는 이자가 붙어. 그런데 내 통장에는 사실은 101만 원 들어있으니까 이 101만 원 중에 누가 원금이고 누가 이자인지를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야, 이 만 원은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여기다가 이자를 또 붙여달라고? 아, 이거 약간 좀 내가 배 아파서 안 되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건 당연하지만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아. 겹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 겹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한 달 더 지나면 돈 얼마 들어있는 거냐면 102만 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달 더 지나면 당연히 이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은 붙겠지만 이 만 원과 이 만 원은 이자로 들어왔던 만 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냐면 103만 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써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 달에 만 원씩 꼬박꼬박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리법이라는 건. 그냥 원금 100만 원이고 이율이 1%니까 이자가 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 빡 들잖아요? 약간 지금 얘기하는 약간 초딩 같은 아이디어야. 100만 원 넣었으니까 만 원씩 이자가 붙을 텐데 한 달에 만 원씩 꼬박꼬박 붙는구나. 그래서 한 달 지나면 101만 원, 또 한 달 지나면 102만 원, 또 한 달 지나면 103만 원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야. 초등학생, 중학생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물론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등차 수열 되겠죠. 만 원씩 꼬박꼬박 불어나고 있으니까 등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녀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요. 단리법은 특별히 우리 책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문제를 제가 본 적도 없어요. 복리법 문제만 나옵니다. 단리법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어쨌든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이거 얘기한 거고요. 그럼 복리는 요거보단 조금 복잡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통장에 꽂혀있는 돈이 100만 원이든 101만 원이든, 즉 원금이었든 이자였든 그냥 네 통장에 들어있는 돈 전체에 대해서 난 그냥 이자 쳐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자에도 이자가 또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이 100만 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이 들러붙겠죠. 밑에 써야겠다. 이것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는 101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 달 더 지나면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원금, 이자 붙고요. 이자로 들어왔던 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 100원도 또 붙어요. 그래서 102만 원이 아니라 102만 100원이 됩니다.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죠. 여기서 한 달 또 지나면 얘도 얘 나름대로 원금 이자, 얘도 얘 나름대로 원금 이자, 얘도 얘 나름대로 원금 이자, 얘도 얘 나름대로 원금 이자 이렇게 붙는다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내 통장에 꽂혀있는 돈이에요. 저거보단 약간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해보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원금이든 이자든 똑같이 원래 금액 그대로 있고 각각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러붙는 거니까 단리법 할 때는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그림이 다르죠. 얘는 두 개로 쪼개지지만 얘는 하나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얘는 어때요? 원금이었든 이자였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자가 붙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달 지났더니 내 통장에 101만 원이 꽂혀 있구나.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좁으니까 밑에다 할게요. 이거 가지고 원래 들어있던 101만 원에 이것에 해당하는 1% 이율, 이거 둘을 합쳐서 102만 100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건데 이건 간단해서 지웠어요. 원래 한 달이 지나면 좀 일반화해서 보자고요. 원금을 A1이라고 보고 이율을 X% 이렇게 보면 한 달 지났을 때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냐면 1 더하기 X만큼 들어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무슨 1학년 때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방정식 풀 때 무슨 빵을 1,000원에 팔면 100개씩 팔다가 빵값을 뭐 X% 올리면 판매량이 X% 떨어지고 막 이런 거 할 때 본 적 있는 숫자거든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원래 원금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 이게 X%니까 100분의 X라고 해야겠다. 그것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들러붙었다라는 소리예요. 한 달 지날 때마다 1 더하기 100분의 X씩 꼬박꼬박 곱해지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원금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야, 그런 소리거든요. 한 달 지났으니까 요만큼 생긴 건데 한 달 더 지나면 원래 있던 이 금액 통째로에다가 다시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만큼 또 들러붙는 거여서 1 더하기 100분의 X를 한 번 더 곱하시면 돼요. 이게 한 달 또 지났을 때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더럽게 생겨먹은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1.02를 제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달 또 지나면 어쨌다고. 이 금액 그대로 가면서 거기에 또 이것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이 또 들러붙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소리야. 아니, 자꾸 이러고 있어. 원금이 A1이고 이율이 X%이면서 그 기간을 N 개월 동안 돈을 넣어뒀다고 치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원리 합계는 복리법에 따르자면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N번 붙었다는 건 1 더하기 100분의 X를 N번 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리법은 그냥 만 원을 여러 번 붙이면 되는데 얘는 1.0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인데 아까 단리법 얘기하면서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등차 수열이다 그랬거든요. 복리법은 뭐처럼 생겼어요? 등비 수열처럼 생겼죠. 그죠? n이 지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이나 이자는 딱 정해져 있고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넣어두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 달 넣어놨을 때, 2달 넣어놨을 때, 1년 넣었을 때, 10년 넣었을 때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당연히 변수가 돼요. 얘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래서 이 원리합계는 n에 관한 지수함수다. 그래서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요 녀석이에요. 돈 한번 딱 넣어놓고 n 개월 지났을 때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리법에 해당하는 원리합계인데, 책에 보시면 바로 그냥 이거 나왔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하면, 한 번만 돈을 넣으면 그냥 여기다 돈 또 뽁뽁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원리합계 문제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따라와요. 적금이나 할부나 연금 문제. 이 중에 이제 적금 문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것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적금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거죠. 지금 아까 요거 설명했던 거 돈 한 번 넣는 거야. 원금 A1 딱 한 번 넣고 몇 달 지났을 때 그게 얼마 되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적금이라는 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차곡차곡 넣는 거라고요. 뭐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뭐 5년 동안 부을 거야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엄마가. 그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벌써부터 적금 넣는 친구는 잘 없죠. 부어봐야 어차피 용돈 받아 넣는 거니까. 어쨌든 적금이라는 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딱 받는 거잖아요. 그죠? 목돈을 만들 때 쓰는 게 적금인데, 보통 예금, 적금 이렇게 나뉘죠. 예금은 단리로 많이 하거든요, 은행에서. 요즘엔 복리도 많이 한다만. 근데 적금은 기본적으로 복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적금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 번 돈을 납입을 하는 거니까 여러 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한 번 납입할 때마다 매월 초에 10만 원씩 납입을 할 거고요. 뭐 이율은 1%라고 계산을 합시다. 편의상. 이런 거 없지만. 그리고 1년 뒤에 찾을 거예요. 원리합계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매월 초니까 매달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1월 초부터 넣었다고 치고 12월 말에 돈을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돈 몇 번 넣겠어요? 12번 넣겠지. 1월 초부터 1년 뒤니까 12번 딱 넣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자고요. 1월 초에 처음으로 10만 원 넣을 거고요. 2월 초에도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넣을 거고, 3월 초에도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넣을 거예요. 물론 한 통장에 원래 넣는 건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다 따로따로 통장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월 초에 1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2월 초에도 1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었고, 3월 초에도 1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서 12월 달에 그거 다 합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자, 제일 마지막 1년 뒤라는 건 우리 보통 12월 말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거 기간 계산하는 것도 잠깐만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있었느냐가 돈을 결정하거든요. 돈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으냐면, 1월 초하고, 결론을 내드리자면 1월 말하고요, 월 말하고 2월 초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취급할 거예요. 1월 말이랑 2월 초는 같은 거야. 1월 31일이고 2월 1일이거든요. 원래는 하루가 차이 나죠. 근데 이건 무시할 거예요. 한 달이 중요한 거라서.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들어있었냐가 중요한데, 몇 달 동안, 뭐 3달 동안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이자가 3번 붙겠지. 10달 동안 그럼 이자가 10번 붙겠지. 1년 동안 그러면 12개월 동안이라는 소리니까 이자가 12번 붙겠지. 근데 이렇게 몇 월 말, 몇 월 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기간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월 초랑 5월 초 그러면 1월 초에서 5월 초까지는 그냥 4개월이에요. 이자 4번 붙습니다. 똑같이 초니까 그냥 빼시면 돼요. 1월 초에 넣은 거니까 1월 내내 은행에 들어있었고 2월도 있었고 3월도 있었고 4월도 있었는데 5월 초는 5월 1일이잖아요. 5월 달은 안 들어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4번밖에 안 붙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3월 초에서 9월 말이면 초고 말이죠. 숫자 이게 다르게 생겼잖아. 그래서 같은 걸로 바꿀 거예요. 9월 말을 10월 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자 몇 번 붙을 거냐면 7번 붙을 거라고요. 손으로 계산해 보면 3월 초에 넣었으니까 3월에 붙을 거야, 이자가. 3월 내내 들어있었잖아요. 4, 5, 6, 7, 8, 9월도 9월 말에 찾을 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9월 내내 은행에 들어있었어요. 이자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7번 이자 붙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다시 와서 보면 매월 초에 넣고 1년 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을 12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놨던 통장을 한꺼번에 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액을 다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1월 초에 넣은 10만 원은 12월 말이 되면 도대체 얼마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로 만든 저 통장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가 중요하겠죠. 1월 초고 12월 말이에요. 이자 몇 번 붙냐면 12월 말이라는 건 누구랑 똑같다고? 13월 초랑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12번 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금액은 원금 10만 원에다가 1.01이에요. 1.01은 어디서 왔냐면 원금에다가 이율 1%를 더해서 만든 금액이고 이자가 12번 붙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1월 초에 넣은 금액이 12월 말이 됐을 때의 돈이에요. 그럼 2월 초에 넣은 금액은 12월 말이 됐을 때 얼마가 되었을 거냐면 10에다가 1.01에 11승 이렇게 생겼겠죠. 요것만 달라졌을 거예요. 이자가 한 번 덜 붙었잖아요.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넣는 금액도 똑같고 이율도 똑같아. 기간만 한 달 차이 나기 때문에 이자만 한 번 덜 붙었을 거다 그 얘기고요. 3월 초에 넣은 건 이자가 한 번 더 줄어서 10번 붙었겠죠.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건 12월 말에 돈 찾는다고 했는데 12월 초까지 돈을 넣긴 넣어야죠. 매월 초에 넣기로 했거든요. 12월 초에는 돈 얼마 넣었을 거냐면 역시나 똑같이 10만 원 넣었을 거고요. 이걸 12월 말에 찾을 거래. 그럼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긴 붙습니다. 12월 초에 넣었고 12월 말에 찾았으니까 한 달 내내 들어있었잖아요. 12월 말은 13월 초랑 똑같은 거니까 12월 초, 13월 초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자가 한 번 붙을 거라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싸그리 다 더하면 그게 내 통장에 들어있는 전체 합계가 될 거고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1년 뒤에 원리 합계에 해당하는 값일 거다라는 소리예요. 오른쪽 거 쳐다보니까 어때요? 무슨 수열처럼 보이냐면 등비 수열 그것의 합처럼 보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편할 텐데 요거 바로 위에는 1.01의 제곱이 들어있었을 테니까 얘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초항이 10 곱하기 1.01 요거 그리고 공비가 1.01씩 곱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항의 개수가 12개 짜리인 등비 수열의 합처럼 생겼더라 그 얘기예요. 어차피 한 번 돈 넣었을 때 복리로 돈이 붙는다는 건 등비 수열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개의 등비 수열들을 다 더하는 거죠. 1월 초부터 1년 동안이니까 돈을 12번 넣을 거고 그러니까 개별 통장이 총 12개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12개의 항을 다 더하면 그게 최종적인 합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우리는 이거 세 가지만 찾으시면 된다고요. 초항이랑 공비랑 항의 개수. 돈은 12번 넣을 거니까 이거고요. 공비는 이자가 1%니까 1.01일 거고요. 초항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에 넣은 금액이 이거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게 얘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수를 해보면 1.01-1분의 초항은 10 곱하기 1.01 1.01의 항해계수 12개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합니다. 요거 1.01의 12승은 보통 책에서 필요하면 근사값으로 주어지거든요. 그거 대입하셔가지고 산수만 딱 완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최종적인 금액이 될 거다예요. 이게 적금이고요. 적금에 하나 또 있는데 이제 좀 어렵지 않은 걸로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건 매월 초에 10만 원씩 넣었을 때 1년 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원리합계라고 치면 매월 말에 똑같이 10만 원씩 2월 1%씩이고요. 얘도 12월 말에 원리합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표에서 뭐만 달라졌냐면 돈 넣는 시기만 매월 초에서 매월 말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표가 그려질 텐데 그러니까 얘는 1월 초가 아니라 1월 말에 되겠죠. 1월 말에 똑같이 10만 원 들어가는 거고 2월 말에 똑같이 10만 원 들어가는 거고 3월 말에 똑같이 1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12월 초가 아니라 12월 말에 똑같이 10만 원 들어가고 기준은 12월 말인 이때가 되겠죠. 넣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건 뭐냐면 등비 수열이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고요. 어차피 복리니까. 항해 개수가 12개인 건 변함이 없어요.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돈을 넣을 거기 때문에 12번 돈을 넣는 건 똑같아요. 이거 12월 말에 돈을 넣자마자 이제 끝나서 딱 깨고 나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총 12번 돈 넣을 거니까 개수가 12개인 건 똑같고요. 공비도 1.01인 게 똑같죠. 이율이 1%니까. 달라진 건 누가 달라지는 거냐면 초항이 달라져요. 보면 이런 건데 1월 말에 넣은 10만 원은 12월 말이 되면 이자가 몇 번 붙냐면 11번 붙어요. 아까 흰색으로 쓴 건 이자가 12번 붙었거든요. 1월 초부터 12월 말이니까. 근데 1월 말에서 12월 말이면 둘 다 말이죠. 숫자 빼면 된다고. 그래서 1월 말에서 12월 말이면 이때는 요 녀석은 이자가 11.01에 11승이에요. 한 번 덜 붙어요. 얘도 얘에 비하면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고 얘도 이것에 비하면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얘는요. 12월 말에 넣자마자 끝나는 거잖아. 넣자마자 끝났다는 건 얘는 10 곱하기 1.01의 빵승이에요.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초항이 뭘로 바뀌었냐면 10 곱하기 1.01의 빵승, 즉 10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황색이랑 보라색의 차이는 뭐냐면 초항만 차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초항이 차이 나니까 합계도 당연히 차이 나겠죠. 얘가 없어진다고 얘가. 전체적으로 1.01이라는 숫자가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보라색 가지고 합을 구해보면 1.01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이고요. 1.01의 항해 개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얘만 좀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매월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흰색이랑 보라색을 생각해보면 A는 흰색처럼 돈을 넣을 거고 B는 보라색처럼 돈을 넣을 거라고 쳐봐. 그러면 흰색처럼 돈을 넣는 애가 매번 한 달 빠르게 돈을 넣죠. 근데 말했지만 1월 말은 2월 초랑 완전히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한 달씩 늦게 넣는 거야. A는 1월 초에 넣었고 B는 1월 말에 넣었대. 1월 초고 1월 말이면 사실상 한 달 차이 나는 거라서 모든 돈이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어요. 모든 돈을 다 한 달씩 늦게 내는 거라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개별적인 통장 12개가 있다고 치면 그 각각의 12개의 통장들은 이자가 다 한 번씩 덜 붙을 거예요. A랑 B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12월 말이 돼서 합계를 살펴봐도 이자가 총 한 번 덜 붙은 거랑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야. 개별적인 금액들이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을 거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금액도
이자가 한 번 덜 붙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등비수열 입장에서 보자면 초항이 차이 나서 그런 건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매달 한 번씩 늦게 냈으니까 전체 금액도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용어 잘 안 쓰긴 하는데 기수불, 기말불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매달 초에 돈을 넣어서 말에 찾는 거, 매달 말에 돈을 넣어서 말에 찾는 거, 그거에 따라서 초항이 달라져요.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게 하거든요. R-1분의 A, R의 n승 빼기 1. R-1분의 A 곱하기 R,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해서 공비가 한번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걸 차이 나게 만들기도 하는데 책에도 아마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 책에도 보시면 요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요 유형 26번의 제일 위에 칸인데 얘는 연 단위로 했네요. 매년 초에 돈을 넣어서 N년 말의 원리합계는 요거 R이라고 써있지만 이제 이렇게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1 더하기 R에서 1을 뺀 거예요. 거기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초항인 거고요. 그리고 1 더하기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고 2번은 뭐냐면 매년 말에 적립한 거예요. 똑같이 분모는 1 더하기 R에서 1을 뺀 거라고 치면 분자의 초항이 누구다? A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황색 안에 들어있는 것만 다르게 생겼죠. 조금 더 정확히는 여기에 1 더하기 R이 한 번 더 곱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고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주로 찾는 건 말에 찾거든요.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걸로도 뭐 여러분한테 장난치자면 장난칠 수 있지만 주로 찾는 건 뭐 매 N년 말이든가 뭐 10년 말 아니면 뭐 12월 말 이렇게 주로 말에 찾는데 돈을 넣을 때 초에 넣기도 하고 말에 넣기도 해요.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 식을 너무 딱딱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려드린 표 있죠. 칠판에 그려져 있는 이 표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손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여러분 RPM 해설지 보시면 이거 다 그냥 그려져 있어요. 공식에만 딱 때려 넣는 것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했지만 이걸로 장난을 치자면 많이 칠 수 있어요. 뭐 말이 아니라 초로 바꾼다던가 중간에 막 금액을 바꾼다던가 넣는 금액을 바꿔 아니면 기간을 바꿔 아니면 중간에 한 달 빼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자면 많이 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딸랑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표 같은 그림 그려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힌트는 뭐다? 돈을 넣을 때마다 조그만 통장을 새롭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개별적인 통장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의 통장들 각각은 등비수열이고 이것들을 다 더해서 원리합계를 찾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거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적금의 원리합계고요. 밑에 할부랑 연금은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말로만 좀 하고 가자면 할부가 뭔지는 알죠? 마치 잠깐만. 책에는 없는데 할부 문제도 원래 원리합계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광고를 하도 많이 봐서 약간 오해를 하죠. 무이자 할부 이런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광고에 무이자 할부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건 실제로는 이자 할부라는 거예요. 무이자 할부가 좋은 것인 것처럼 광고하잖아. 무슨 카드 쓰면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라고 광고하잖아요. 무이자 할부가 실제로 혜택이기도 하고. 그럼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는 건 이자 할부라는 이야기잖아. 할부가 원래 기본적으로 뭐예요? 금액이 클 때 쪼개서 내는 거거든요. 내가 뭐 100만 원짜리 뭐 물건을 샀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어. 근데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이걸 10달에 거쳐서 내는 거야. 그러면 10달 동안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 100만 원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초딩스러운 계산법이에요. 실제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디 가게에 가서 사려면 10달 동안 할부로 낼 때 10만 원보다
10만 원과는 다른 금액을 내야 돼요. 더 많이 내야 될까? 더 적게 내야 될까? 생각해보면 10만 원보다 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더 많이 내야 돼요. 10만 원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10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다고. 이자가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쪼개서 내면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쪼개서 10만 원씩 10번을 내면 나한테 유리한 거거든. 그 말은 나한테 핸드폰을 파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럼 이게 공평해지려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줘야 된다고. 내가 100만 원을 한 번에 안 주고 쪼개서 내는 대신에 조금 더 줄게. 그렇게 거래하자.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할부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자가 붙어요. 그럼 도대체 그 이자가 얼만큼 붙어야 되느냐? 얼만큼 붙어야 공평한 거냐를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자 하나도 안 주고, 10만원씩 10번 잘라서 주면, 파는 사람은 손해야. 왜 손해냐면, 내가 너랑 거래 안 하고, 그냥 100만원 은행에 짱 박아 두면, 10달 동안 이자가 얼만데, 너한테 그거 줘가지고, 10만원씩 10번 받으면 이자 하나도 못 받는 건데, 내가 그 거래 왜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거래를 했을 때와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금액이 완전히 똑같으면 돼요. 다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00만 원을 10달 동안 가만히 은행에 놔뒀을 때 10달 뒤에 금액이랑 나랑 거래를 터서 내가 매달 11만 원씩 줄게. 예를 들어서 11만 원을 받자마자 은행에 적금을 계속 붓는 거야. 10달 동안.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기간에 금액이 같아지면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야. 거래를 했을 때와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10달 뒤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같아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할부로 도대체 돈을 얼마 줘야 되냐? 100만 원짜리 10달 동안 끊어서 살 때 10만 원이냐 11만 원이냐 그 사이에 얼마냐라는 건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그 100만 원 10달 동안 가만히 은행에 뒀을 때의 금액이랑 내가 매달 돈을 받아서 적금을 부어가지고 10달 뒤에 금액이랑 둘이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 서로 손해본 게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이디어는 그거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돼서 혹시 문제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할부는 통장 두 개라고 보는 거야.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거래를 해서 매달 할부금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은행에 짱 박았을 때 끝난 기간의 금액, 그 둘이 같으면 되더라. 그게 할부고요. 연금도 할부랑 거의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점만 좀 차이 나는 건데, 요것도 문제 나오면 제가 설명할게요. 아이디어는 되게 비슷합니다. 할부나 연금이나. 한참 설명해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여기 넘어갈게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리합계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적금 정도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옆에 보시면 이제 도형 문제 나오거든요. 하나는 등차 수열의 활용이고 하나는 등비 수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올 리는 없어요. 한두 개씩 꼭 나올 겁니다. 내신 문제도 당연히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요거 말고 좀 더 빡센 것들이 많아서 모의고사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내신 문제에서 이건 꼭 나올 겁니다. 이런 도형, 저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복잡하게 생긴, 막 어지럽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그림,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학년 모의고사에도 꼬박꼬박 하나씩 나오던 문제예요. 이런 거, 이런 그림이. 이런 종류의 그림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나중에 우리 내신 준비할 때 이런 걸로만 된 거 막 몇 장 들여서 공부하게 할 거예요. 분명히 도형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힌트를 주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배운 게 등차 아니면 등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날 도형 문제는 등차 아니면 등비예요. 둘 중에 무엇인지를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주로 등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로 누가 나오냐면 이런 종류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 문제 읽어봤죠? 숙제였으니까. 애초에 원이 있고요. 이 안에 이런 별 모양의 그림이 있고, 여기다가 다시 원을 내접시킨 다음에 또 별 모양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또 다시 원을 내접시킨 다음에 별 모양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그림을 축소해서 안에다 계속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거랑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계속해서 동일하다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축소됐죠. S1이 써 있는 거랑 S2가 써 있는 거랑 이 안에 들어있는 원 입장에서 보면 이 커다란 원이 조그만 원으로 축소가 됐죠. 이 원에서 그 다음 원도 또 축소가 될 거야. 계속해서 축소가 될 텐데 그 축소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줄어드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하, 비율이 일정해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그림, 이게 막 그런 표현 하거든요. 내 안에 나랑 똑같은 게 또 있어. 그 안에 내가 또 있고 그 안에 내가 또 있어.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 안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비율이 일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적당한 비율의 돋보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거랑 똑같은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해 등비수열이구나. 닮은 비를 찾으시면 그게 길이의 비가 될 거고 그거 제곱하시면 넓이의 비가 될 거고 물어보고 있는 건 S10이라는 부분의 넓이니까 닮은 비를 제곱해서 공비를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소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눈치채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 요 그림도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이어서 이거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유명한 그림이어서 요 얘기도 잠깐만 하고 가자면 직선이고요. 거기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14개의 선분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들을 가지고 수열인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야. 그 선분의 길이들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이 선분의 길이들은 서로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왜냐하면 직선이랬어요. 선분의 길이라는 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거죠.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그래봤자 1차식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1차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고. 1차 함수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은 자연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1차 함수다 그랬다고요. 그죠? 선분의 길이는 얘한테서 얘를 빼는 거고 1차에서 1차 빼는 거니까 결국 1차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14개의 선분의 길이는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고 제일 짧은 게 3이고 제일 긴 게 42래요. 초항이 3이고 마지막 항이 40이고 항의 개수가 14개라고 그랬죠. 14개다. 등차 수열 합구하세요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알아차리기만 했으면 합은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문제 풀어보면 되고 읽어보시면. 얘도 그림 한번 생각해보면 잘렸어.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AN이라는 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AN부터 찾아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생겼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점의 좌표를 n,an, BN이라는 점의 좌표를 n,0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건데 뭐 숫자가 좀 커서 정확하게는 그릴 수 없겠지만 대충 그려보면 X축이라고 보고 이걸 Y축이라고 보면 A1은 1,A1 1,3 A2는 B1은 1,0 해서 AN, BN, BN 더하기 BN 더하기는 어디냐면 BN 더하기 1은 2,0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이게 S1입니다. S2는 A2, B2, B3니까 A2는 2,A2예요. 그래서 2,A2는 이쪽이네요. B2는 아까 여기서 찾았고요. B3는 바로 옆에 여기죠. 그래서 삼각형은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여기가 S2예요. S3은 A3, B3, B4거든요. A3은 다시 여기다 3 집어넣을 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뒤집어 올리면 사실은 훨씬 큰 거지만 그릴 수 없어서 요만큼만 그릴게요. A3, B3, 여기가 B4예요. 그래서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여기가 S3이에요. 이런 삼각형의 넓이들을 쭉쭉 더하세요거든요. 파악은 됐겠지만 그 다음은 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더 길다래서 도저히 여러분 이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아주 길다란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그럼 이 삼각형들을 쳐다보면 밑변의 길이는 계속해서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높이는 누구다, 이거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N이라는 녀석이랑 높이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그 높이에 해당하는 AN이 등비 수열이잖아요. 물론 공비는 마이너스 2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넓이 구할 거니까 길이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냥 공비가 2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 S1, S3, S5니까 이제 두 칸씩 뛰어넘는 거라서 얘 이렇게 더하라는 이야기여서 밑변은 그대로 1인 상태를 유지해요. 높이는 처음에 3이었다가 그 다음은 3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한 거고 3에다가 2의 4제곱을 곱한 거예요. 공비가 4인 녀석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SN이라는 녀석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은 요 녀석이에요. S1 초항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냐면 3이었습니다.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는 2인 녀석이에요.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말했지만 넓이니까, 넓이이기 때문에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구하라고 한 걸 쳐다보니까 S1에서부터 S9까지 더하래. 그럼 S1은 얼마였다고요? 2분의 3. 공비는 얼마예요? 이제 두 칸씩 뛰어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4예요. 항의 개수 몇 개다? 5개다. 그래서 이것의 값은 얼마냐면 2의 제곱, 귀찮게, 4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2분의 3 4의 5승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될 거다입니다. 그냥 S1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S1, S3, 5, 7, 9니까 두 칸씩 뛰어넘는 거라서 공비가 4로 바뀌었다고요. 2의 제곱으로.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S는 수열의 합 S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넓이를 S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떻다, 넓이 자체가 등비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면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만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해서 등차랑 등비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요것도 산수만 마저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도. 요거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또 안 풀어볼 테니까. 이것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짜리인 녀석이래요. 잠깐만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인 원이 있고, 다음 그림과 같이 내접하는 두 정삼각형
만들어서 겹쳐지는 부분이 정육각형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게 딱 만들었다는 거고, 그때 요 별 모양의 도형을 S1이라고 하겠대요. 이거 다 색칠되어 있는 거 맞지? 내가 좀 책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 원의 내접하는 또 원을 그린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요 별 모양을 그려서 이 별 모양의 넓이를 S2라고 할 거다. 해서 10번째 녀석 그림이 얼마냐예요. 최초의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좀 크게 보고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녀석 당연히 초항을 구하긴 구해야겠죠. 말했지만 이 그림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거 또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걸 그릴 거라서 방식이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요. 등비수열이에요. 10번째 항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초항이랑 공비를 찾으셔야 돼요. 또 초항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이 도형, 이 별 모양 도형의 넓이는 직접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찾아보면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 최초의 반지름이 2루트 2라고 했는데 아예 첫 번째 삼각형 이거 자체는 정삼각형이라며. 그죠? 정삼각형이고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라는 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심이고요. 정삼각형이니까 외심이나 내심이나 무게중심이나 다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2 루트 3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요 밑에 부분의 길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루트 3이다 그런 이야기죠. 왜?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잖아요. 그럼 정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높이가 3루트 3이야 그 소리를 하는 거고요. 높이가 3루트 3이라는 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냐면 3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6이더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이 호처럼 생겼네. 한 변의 길이는 6이더라 그런 소리예요. 이거 왼쪽에 있는 삼각형만 보면 60도, 30도니까 1대2 대 루트 3이잖아. 그죠? 그래서 3루트 3, 여기 3, 한 변의 길이 6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하나. 이거 한 변의 길이가 6이면 요 길이는 얼마게? 노란색으로 제가 겹쳐서 그리고 있는 요 길이. 요 길이는 대충 눈치챘겠지만 3등분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3등분해서 요 길이는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S1이라는 넓이는 커다랗게 생긴 정삼각형에다가 조그맣게 생긴 정삼각형 3개를 더하시면 S1이라는 부분의 넓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넓이들을 구해보시면 되고, 이 커다란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6의 제곱.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2의 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S1은 요거는 계산해보면 9루트 3. 요거는 계산해보면 루트 3. 루트 3이 3개 있는 거네요. 그래서 12 루트 3. 이게 첫 번째 도형의 넓이 S1이다. 초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비 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항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얘죠. 이거. 물론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왜? 이 도형의 넓이를 실제로 구하면 첫 번째 도형 우리 넓이 구했으니까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가지고 그 비율을 살펴보면 공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걸 또 구하려니까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이 별 모양 그림이 그려지게 된 베이스가 누구냐면 이 커다란 원이죠. 두 번째 별 모양이 그려지게 된 베이스가 된 그림이 누구냐면 이 두 번째 원이에요. 이 원. 그럼 큰 원에서 두 번째 원으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큰 별에서 두 번째 별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똑같을 거잖아요. 이 원에다가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별 모양 그림 그린 거고, 두 번째 원을 기준으로 별 모양 그림을 그린 거니까, 물론 나는 이 별과 이 별의 비율을 찾고 있는 거지만, 별을 찾기 귀찮으니까 이 별에 해당하는 원, 이 별에 해당하는 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베이스가 된 그 그림의 비율을 찾아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찾기 좀 더 편하니까. 심지어 이미 다 찾았어요. 왼쪽 그림에서. 이 보라색 그림, 보라색 원,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왼쪽 원에서 우리가 찾았다고요. 얼마냐면 루트 3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 루트 3. 이거. 여기다 제가 원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대략. 이런 그림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 될 거라고요. 그 정육각형에 내접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접선의 역할을 하게 될 거여서 루트 3 자체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커다란 원은 반지름이 2루트 3이었어요.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루트 3이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2분의 1로 줄었다고요. 그죠? 길이가 2분의 1로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닮은 비 2분의 1이다. 2대 1이다. 그 얘기인데 우린 뭐 구하고 있는 거냐면 넓이 구하는 중이니까 넓이의 비는 닮은 비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말은 공비가 얼마다?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초항, 얘가 공비. 10번째 항 구하세요. 12루트 3에다가 4분의 1을 9개 곱하시면 답이 될 거다 입니다. 뭐 필요하면 약분 정도도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4의 8승분의 3루트 3 이렇게 생긴 게 S10 될 겁니다. 이런 보기가 있나 모르겠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눈치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했지만 똑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 이거 계속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하겠구나. 이것만 눈치채시면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요. 등비 수열인 걸 알아차리셨으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초항이랑 공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좀 어려워해요. 초항이랑 공비 찾는 거에서. 이제는 수열 문제가 아니라 도형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뭐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도형의 상식 가지고 다 찾는 겁니다. 정 안 되면 결국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우리 도형 문제 뭐 삼각함수 할 때도 많이 했지만 그림 나오면 다 직각삼각형 찾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정삼각형이었지만 반 잘라서 직각삼각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나머지도 다 찾아지는 것처럼. 해서 남아있는 문제들 이게 아니고 혹시 못 푼 문제 있으시면 못 풀었던 문제 있으시면 지금 설명 들은 거 가지고 마저 좀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혹시 다 되셨으면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여기도 한번 풀어보기 시작하시고요.